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서울대생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말 그대로 전공 없이 입학을 해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는 과들 있잖아요. 뭐 졸업할 때 의치대나 간호대, 사범대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과들 말고는 전혀 학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러 학과들의 전공 과목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가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과의 전공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과의 전공들을 이렇게 합쳐서 이제 과학기술 사회학으로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전공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장에 이름이 뭐라 그랬지? 과학기술 거버넌스. 과학기술 거버넌스과 졸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전이 서울대 경영보다 좋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그 과 사이에 리얼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내신은 1.1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내신이 3점 초반대였던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외고를 나왔는데 내신은 지원할 그 당시에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3점대 초반? 3.12 정도 됐어요. 여기 2.0인데 붙었고 3.0인데 붙었으니까 뭐 저는 좀 더 여유롭게 붙은 편이라고 하시잖아요. 수시충은 아니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을 고등학교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 봤었는데요. 국어가 2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전체에서 3개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28쪽 정도? 29에서 30장 정도. 사실 저희가 입시를 했던 게 저희가 자기소개 썼던 게 14년도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꽤 두꺼웠던 것 같은 경우는 있어요. 두꺼웠다. 30장은 넘었던 것 같아요. 왜 입시 잘 모르는 분들 섭외했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1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에서 어쨌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묻는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뭔가 교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떠한 뭔가 연구 주제를 잡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썼는지 같은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그런 소논문 경험을 작성했었거든요. 사실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이라고 할 게 없다 보니까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다른 과보다 왜 자전에 들어오고 싶은지 등을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써야지 생각을 해놨던 건 아닌데 그 자소서를 쓰기 직전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쫙 나열을 해봤어요. 그 나열을 쫙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가 자소서에 쓸만한 활동들을 몇 개 이제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실타래 꿰매듯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수님께서 좀 깐깐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소논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너가 생각하는 논문이란 뭐냐,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 풀지를 못했는데 붙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었는데 저는 다 못 풀었는데도 붙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수학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답을 못 내리더라도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답은 못 냈다. 근데 제가 5분 만에 이거 끝나고 나왔는데 딱 끝나는 순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같은데 나가라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그때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자마자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일어난 다음에 너무 떨려서 그걸 좁은 사회로 계시 약간 지역 균형은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따로 없고 인성만 보는 건가요? 네, 문제 풀이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 전교 1등은 인성만 좋으면 뽑겠다. 이게 무슨 공부 하냐?
저희가 1학년 때 전공을 안 정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따로 공부해야 될 전공 과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어떤 공부를 하냐기보다는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과인 것 같긴 해요. 너만 그랬어. 아, 너만 그런 거야?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가능한데요. 그 1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한다고 바로 그 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부터 이제 그 전공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자율전공학부의 전공 수업도 많이 듣지만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전공 수업들의 기초적인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탐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이후에는 문과생인지 이과생인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 뭐 따로 구별을 갖는다거나 그런 거는 뭐 수학,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의 차이 정도이지 뭔가 그걸로 전공 선택에 있어서 뭔가 차이를 두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경영학은 선택을 한 상태이고 이제 지리학을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 경영학을 진입을 했고 이번 학기에 그 설계 전공을 만들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전공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랑 이제 경영학과 국수 전공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랑 언론정보학과. 대학에 와서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기존에 전공에 진입해 있는 친구들의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나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다양한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데 만약 제가 경제학과로 들어왔으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지인은 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좋은 친구는 못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오래가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